검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수치가 나오면 결국은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변환 점수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초롱이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95점 맞았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25점 맞았어요. 그럼 이 초롱이는 국어를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수학은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얘는 초롱이 95점이니까 잘했어. 수학은 25점이니까 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시험이 국어 시험 너무나 쉬운 거야. 100명이 시험 봤는데 99명은 다 100점 맞았는데 초록이만 95점 맞았어요. 100명 중에서 100등 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수학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가. 다른 애들은 다 20점밖에 안 맞았어. 초록이만 25점 맞아가지고 1등을 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검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첫 번째 얻은 점수를 우리는 원점수라고 그래요. 이 원점수만 가지고는 처음에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검사의 문항이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점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원점수를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바꾼다가 뭘까요? 바꾼다가 점수를 바꾼다가 변환한다는 뜻이에요. 트랜스폼 스코어가 트랜스폼 형태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변환 점수 또 다른 말로 변환 점수다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해석할 수 있는 점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understand? 원점수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점수를 해석할 수 있는 점수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 해석할 수 있는 점수를 뭐라 부른다? 변환 점수라고 하는데 변환 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척도 점수, 이 네 가지 변환 점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다? 백분위 점수가 있다. 퍼센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백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퍼센트. 그래서 백분위는 뭘까요? 백분위는 이 퍼센트에다가 il을 붙인 거죠. 영어로는 퍼센타일이라. 백분율과 백분위는 다른 거예요. 백분율은 뭐라고요? 백 속에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백분위는 위가 뭘까요? 순위, 순위. 서열이라는 뜻이죠. 원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바꿔주면 순위와 서열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반에서 몇 등인가 알고 싶으면 백분위 점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 백분위 점수는 자기 밑으로 그만큼의 백분율, 프로테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초롱이가 국어 95점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몇 등인가 알기 위해서 백분위 점수로 환산했더니 20%이라는 점수를 얻었다. 백분위 점수가 뭐라겠어요? 자기 밑에로 몇 프로가 있다? 20%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20%. 그럼 다른 아이들은 몇 프로예요? 80%죠. 80%는 잘하는 아이들이고 20%는 못하는 아이들. 수능에서 이 아이가 99%의 점수를 얻었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기 밑으로 99%가 있고 다른 아이들은 몇 프로? 1%가 있다는 거죠. 1%를 뭐라고 하냐면 상위 1%에 속한 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분위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잘한 걸 할 수 있죠. understand?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변환 점수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PPT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 표준 점수. 표준 점수 많이 사용하죠. 100분위는 서열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 점수이지만 이 표준 점수란 변환 점수는 그 원점수가 정상에 속했는가 비정상에 속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점수가 뭐다? 표준 점수다. 이렇게 불러요. 표준 점수는 이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이 그래프 의미가 뭘까요? 이게 무슨 곡선이라 하죠? 정상,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이라 하죠. 이 정상, 분포, 곡선이란 뭐냐면 보세요. 잘. 첫 번째, 점수 30점이면 30점 맞는 애들은 몇 명? 40점 맞는 애들은 몇 명? 50점 몇 명? 60점 몇 명? 70점. 점수의 분포도예요. 점수도 분포도를 이렇게 쭉 이어보면 평균이 가장 많죠. 평균을 정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의 무슨 모양? 공 모양을 그리는 것을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평균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가면 잘했죠. 평균이 한 60 정도 되잖아요. 70, 80, 90이잖아요. 그렇죠? 좌측으로 가면 잘했으면 못했어요. 못했죠. 50, 40. 평균에서 떨어졌죠. 평균에서 이탈한 점수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다 이렇게 불러요. 표준 편차가 뭐다? 평균에서 얼마만큼 이탈됐는가 그 거리를 표준 편차. 영어로는 SD. 다 써놨어요. SD. SD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영어 약자는 SD. 그리고 그리스어로 시그마다 이렇게 불러요. 시그마가 뭐다?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 거리를 의미한다.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플러스 1만큼 잘한 평균. 여기는 평균보다 잘한 집단. 플러스 1 표준만큼 잘한 집단. 여기는 플러스 2만큼 잘한 집단. 여기는 플러스 3만큼 잘한 집단이죠. 거꾸로 좌측으로 하면 마이너스 1 평균보다 못하는 집단이잖아요. 더 못했죠.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표준 점수는 왜 사용한다고요? 정상과 비정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통계학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평균을 정점으로 플러스 2과 마이너스 2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시그마에 속하면은 노멀 정상이라고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뭐예요? 이제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표준 점수에는 이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변환 점수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점수라는 것이에요. 지점수. 지점수는 평균을 뭘로 바꿨냐면 언제부터 0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1 표준 편차는 뭘로? 1로 바꾼 거예요. 지점수는 잘 들으세요. 평균이 얼마? 0이고 1 표준 편차가 1 시그마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우측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죠. 거꾸로 좌측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점수는 평균 점수 아니 그죠? 평균에 속한 정상에 속하는 점수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까지 속하면 뭘로 본다?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미만이면 비정상이고 그렇죠? 근데 주로 발달 검사, 언어 검사에서 이 지점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마이너스 점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언어가 원점수가 30점이야. 지금 지점수를 바꿨더니 마이너스 2.5야.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마이너스 2.5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99999는 점수가 마이너스 1.99999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통계학적으로는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임상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1.99999와 마이너스 2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임상적으로 볼 때 그 차이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미만이면 임상범위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마이너스 1 시그마와 마이너스 2 시그마 이 사이 우리는 경계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범위를 우리는 준임상 범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준임상 범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는 경계라는 거죠. 경계 써드릴게요. 경계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미만은 이상이다. 이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 점수 속에 첫 번째 지점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점수는 뭐예요? 음의 값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자가 어떻게 하면 양의 값으로 만들까 해서 그럼 평균을 0이 아니라 뭘로? 평균을 50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0이 아니라. 그리고 1표현 편차 얼마? 10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만든 점수가 T점수라는 거예요. G점수로 평균이 얼마였어요? 0이 했다고 했잖아요. T점수로 평균이 얼마다? 50이에요. 50 가운데. 1표현 편차가 10이니까 우측으로 가면 여기는 60, 70, 80. 좌측으로 가면 평균 중심으로 해서 40, 30, 2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T점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즉 여기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여기 플러스 2 시그마잖아요. T점수는 몇 점 미만이면 비정상이에요? 30점 미만이면 비정상이고, 또 70점 이상이도 비정상이라는 거죠. 양극단이죠. 주로 인성 행동에 관련된 검사는 원점수를 T점수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죠. 되게 문제 행동 같은 경우는 T점수가 높아지면 그 영역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T점수는 몇 점 이상이 문제일까요? 비정상이 70점, 그렇죠. 70점 이상이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60과 70 사이면은 뭐라고 볼까요? 여기는 경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준임상 범위. 60과 70 사이는 준위로 보면 되죠. 통계는 안 다칠 텐데 이해하는 거예요. 표준 점수는 정상과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정상과 비정상의 판단 기준은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다. 그렇죠? 여기는 지점수가 있고 T점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점수는 평균을 0으로 바꿨고 1 표준 편차 1로 바꿨다 그랬어요. 반면에 T점수는 평균이 0이 아니라 50으로 바꾸고 1 표준 편차 얼마로? 10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건 통계학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T점수는 70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표준점수 세 번째 점수는 뭐냐면 Q점수라는 Q점수. IQ, EQ, CQ, Q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Q, 이것도 표준점수에 속하는데 이 표준점수는 전반적인 수준을 알기 위해서 Q점수를 사용을 해요. IQ, 전반적인 지능 수준, 지적인 수준. DQ는 발달 수준, DQ, 전반적인 발달 수준. NQ,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점수를 사용한다? Q점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IQ 검사죠. 지능 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Q점수는 평균을 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뭘로 바꿨을까요? 평균을 100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1표준 편차는 얼마? 1표준 편차는 15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기는 115, 130, 145. 4차로 하면 15 빼면 되잖아요. 85, 70. 그럼 Q점수에서는 여기까지가 70에서 130까지가 정상에 속하는 거죠.
130이 넘어가도 비정상. 그리고 70 미만도 비정상이에요. 그 지적장애는 IQ가 몇 미만을 지적장애라고 하죠? 70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IQ가 130 넘은 것도 비정상이에요. 130, 145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영재라고 하죠. 지능검사에서 IQ가 70 미만은 뭐다? 비정상이에요. 지적장애인 거죠. 이렇게 표준 점수를 사용을 해서 지점수, T점수, Q점수를 사용해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해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가 척도 점수가 있어. 척도 점수. 한 검사는 여러 가지 하위 척도로, 하위 검사로 이루어졌어요. 하위 검사, 소검사라고 하죠. 발달 검사에는 인지, 언어, 사회정서, 기본생활,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이렇게 6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죠. 이런 하위 척도들의 수준과 범위를 알기 위한 점수가 척도 점수예요. 다시 말하면 원점수를 척도 점수로 바꿔주면 그 하위 영역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인지가 어느 수준이다. 언어가 어느 수준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척도 점수는 원 점수를 잘 보세요. 1에서 얼마까지? 19까지로 바꾸는 점수예요. 평균은 10인데 평균은 보시면 8에서 12까지를 평균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면 인지라는 하위 검사에서 40점이라는 원점수를 얻었어. 그럼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인가 알아봤더니 10이다, 11이 나왔다. 10이 나왔다. 그럼 이 아이 인지가 어느 수준이다? 평균 수준에 속한다는 거죠. 평균상은 13, 14. 우수는 15, 16. 17 이상은 최우수. 만약에 이 아이가 척도 점수가 17이 나왔다. 그러면 인지 영역이 최우수에 해당되는 거죠. 평균보다 3단계 높은 단계에 있는 거죠. 만일에 6, 7을 나왔다 하면 평균 하, 4, 5는 저조, 또 3 미만은 최저조. 이렇게 몇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 7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발달 검사에서는 평균까지는 똑같이 사용해요. 평균화를 뭐라고 하냐면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평균하를 정도 지연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평균하를. 그리고 저조를 중도 지연이다. 최저조를 최중도 지연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 검사에서 경도까지는 가볍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조 중도 지연과 최중도 지연에 속한 아이들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발달 지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수, Q점수로 할 때도 7개 수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평균은 90에서 109까지를 평균 수준이라고 하고 110에서 119는 평균상, 120에서 119는 우수, 그리고 130 이상은 최우수, 그리고 80에서 89까지는 평균하, 그리고 70에서 79는 저조, 그리고 69 미만은 최저조 이렇게 말하는데 IQ 검사에서는 평균하까지는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저조를 뭐라고 그런다? 70에서 79를 경계선급 지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경계선급은 비보더라인급이에요. 얘는 경계선 수준이야 하면 IQ가 몇이에요? 70에서 79 사이에 속한 아이들을 경계선급 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70 미만은 뭐라 부른다? 지적 장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변화 점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발달 점수라는 변환 점수가 있어요. 이 발달 점수는 다른 말로 등가 연령 또 발달 연령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상태가 생활 연령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환 점수예요. 초롱이가 34개월 되었어.
유아 발달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인지 영역의 원점수가 34야. 이것을 등가 연령, 발달 점수로 바꿨더니 24개월이 나왔다. 얘가 지금 34점 맞았다는 것은 인지영역에서 34점 맞는 아이들이 평균 연령이 매다 24개월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나이가 몇 개월이야? 34개월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몇 개월 떨어지는 거죠? 10개월 정도 떨어진 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변환 점수가 모든 심리 검사에서 한두 개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